네, 이번에는 5월 셋째 주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네. 좀 주목하실 거는 영국이 해외 여행을 허용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마 발표할 것 영국이요? 같아요. 영국이 왜 그러냐면 집단 면역에 지금 도달을 했대요. 네. 백신을 많이 맞아가지고 예. 아마 70% 정도가 이제 그 집단 면역력이 됐다.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영국이 해외여행을 허용한다는 건 이건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게 진짜로 허용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뭐 국내 여행이나 네. 항공주들한테는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같은 날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소매 판매에서 또 좋은 지표가 나올지 네. 한번 체크해 보시고 17일 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한국의 실적 발표가 이제 이날 끝나요. 네. 1분기. 예. 이날까지 대부분 다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게 이제 다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끝나니까 약간 좀 모멘텀이 소진될 수는 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래서 그 점은 체크하시면 좋겠고 5월 18일 날은 이제 유로존의 1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네. 그래서 이 GDP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너무 또 이게 좋게 나오면 네. 시장이 또 긴장해요. 요새 지표가 좀 안 좋아야 예. 오히려 환호를 하는데 유로존은 한번 지표 지켜보시고 예. 그다음에 수요일이죠. 5월 19일 날은 유로존도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물가 지표.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지켜보시고 예. 그다음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예전에 4월달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한번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으니까 네.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0일 날은 그 공모주 중복 청약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금지하잖아요. 네. 그 금지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이 된대요. 이제 이날부터 이제 중복 청약이 이제 금지에 대한 법이 시행이 되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의 이제 SKIET가 막차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그렇게 그러겠네요. 보시고 예.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네. 중국 금리가 LPR이 계속 LPR 지금 동결됐잖아요. 네. 이 동결되는 게 계속 유지가 될지 혹시라도 인상되면 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좀 긴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그날 미국 상무부에서 예. 삼성 소집했죠. 그래서 회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예. 이제 가장 빅 이벤트 데이인데 한미 정상회담이 네. 열리는데 예. 여기에 많은 또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시에 이제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역시 뭘까요? 뭐 이번 주에도 금리일까요? 일단 인플레? 금리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지난주보다는 조금 완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철강석 가격이 한번 부러졌잖아요. 네. 급락했고 유가도 급락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최대 송유관이 그 파이프라인이 예. 해킹 공격 당해가지고 네네. 한번 막 예. 가동이 안 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게 정상 가동 들어가가지고 예. 유가 떨어졌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좀 공포가 네.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니까 실적 시즌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2분기를 바라볼 텐데 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2분기에 대해서는 좋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외국계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게 보는 쪽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 의사록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예.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진짜 인플레를 일시적으로 보고 인내심을 계속 발휘할 수 있을지 힌트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점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건 한미 정상 네. 회담인데 거기서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얘기도 나오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말고 하나 보실 만한 게 북핵과 관련해서 네. 북한 얘기도 이번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성명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백신 스와프 네. 백신 서로 이제 예. 교환하는 거 백신과 관련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변수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SKIT 이제 증거금이 81조 정도 네. 됐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게 이제 뭐 어디론가 다 흘러갈 텐데 네네. 증시에도 좀 결국은 그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더 투자금으로. 네. 보면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조금 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좀 좋은 신호고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이제 공모주 청약 이제 하기 전에 사람들이 돈을 놓잖아요. 네. 넣어서 이제 좀 올라갔다가 증거금은 예탁금에서 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예탁금이 10조가 확 줄어버렸어요. 예. 68조인가 6조 유지하다가 예. 58조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러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예. 환불되자마자, 그러니까 그 이제 공모주 청약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예탁금이 78조로 늘어났어요. 20조가 순간. 예. 근데 그게 이제 환불된 거죠. 예. 환불된 자금이고, 근데 그 중에 78조가 다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나는 공모주만 하려고 넣는 거다. 그러니까.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예. 그래서 67조까지 떨어졌어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4조 원이 더 늘어나서 예. 71조가 됐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67조까지 빠진 거는 공모주 들어갔던 자금들 중에서 대부분이 빠져나간 거고 67조가 이제 실제로 남은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 4조가 들어간 거 이건 진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왜 이 지표를 되게 좋게 보냐면 그 지난주에 네. 개인 투자들이 하루에 3조, 2조, 1조씩 샀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 5, 6조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6, 7조. 외국인 예. 판 걸 다 네, 받았죠. 다 받았는데 그러면 보통 예탁금이라는 건 내가 주식을 사면 예탁금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럼 7조를 샀다는 건 예탁금 7조가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네. 엄밀히 따지면 예, 예. 돈이 안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네네. 근데도 예탁금이 늘어났어요. 예. 그럼 이거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지금 일각에서는 막 공포감을 느끼고 예. 막 불안해하고 그래서 주식 판단 얘기도 있고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네. 개인들이 옛날 개인들이 아니에요. 예. 이게 웬 기회냐 예. 하고 막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 지표는 저는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말씀대로 이제 그 4월이었죠. 그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 네네네. 삼성전자 불렀다가 다시 20일에 이제 삼성전자를 미 상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또 불렀더라고요. 이 말은 결국은 이제 정상회담 하루 전인데 미국 투자 늘려달라 이 메시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삼성은 어떻게 결국은 화답을 할까요? 화답을 안 하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두 번째인데 예.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가는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이번에 발표할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로 예. 얘기가 나오고 지난주에 현대차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주에 아마 그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면서 네. 결국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규모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네. 시장에서는 예. 20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뭐 더 할 거란 얘기도 돌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근데 발표가 돼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 저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TSMC가 지금 3년 동안 100조 원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 파운드리만 네.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거 2030년까지 그러니까 스케줄로 보면 2030년까지 170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딱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10년 동안 170조면 1년에 17조거든요. 네. 그럼 솔직히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TSMC는 30조가 넘어요. 예. 그럼 절반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오스틴 공장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더 투자를 해서 네. 최소 20조 이상 1년에 네.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비 투자 규모를 보면 그 정도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네. 그렇게 돼야만이 삼성전자에 저는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가 일단 두 가지인 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원해요. 예. 예, 일단은 그거를 맞춰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제 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만 재편이거든요. 네. 중국 중심이 아니라 네. 미국 중심인데 여기서 소외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 시장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지금 주요 고객사가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사실은 네네. 뭐 구글, 예. 그죠? 뭐 아마존, 네. 아니면은 뭐 퀄컴, 네. 뭐 엔비디아, AMD 다 이 기업들이 TSMC나 삼성에 맡기고 있는데 이 기업들을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미국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투자는 저는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눌려있던 주가에 좀 뭔가 약간 좋은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하는 게 우리 부장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호재다. 예, 호재다. 이렇게 그리고 공급가잉일 수가 없어요. 네. 비메모리는 아직도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요. 네. 이게 물량 대기도 되게 빠듯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의구심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의구심을 보이냐면 TSMC를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네. 작년에 뭔가 따라갈 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작년에 생각보다 격차가 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벌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망 매물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근데 따라잡기 위해서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투자 규모까지도. 근데 그 의구심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투자는 굉장히 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도 미국에 한 향후 5년간 8조를 투자한다. 네네네, 그리고 전기차도 미국에서 생산한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지금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약간 호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수순 같기도 합니다만은 문제는 시장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거 발표가 났거든요. 지난주에 네. 발표 나고 나서 그 당일날 반응은 생각보다 그렇게 뜨뜨미지근하더라고요. 예. 원래 1월 달만 해도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애플카 이슈가 터졌을 땐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광분해가지고 네, 많이 샀죠. 현대차 기아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거는 굉장히 큰 호재는 맞거든요. 네. 미국에 드디어 진출하는 거잖아요. 전기차도. 예. 내연기관차도 아니고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짓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원했던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도 사람들이 되게 차분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그 현대차가 이번 급락장에서 주가가 안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워낙 잘 버티다 보니까 가격 매력이 없는 거죠. 아. 한마디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면 한번 튀었을 텐데 네. 이미 좀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재료가 나와도 반응이 좀 미지근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가 전기차 투자할 거라는 거는 공공연히 그 루머로 많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 네. 전부터. 예.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이 한번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네. 그래서 이건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다. 그래서 확정된 거 아니냐. 네. 굳이 뭐 확정된 거 가지고 지금 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이런 인식들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옛날에는 이런 뉴스들 나오면 막 흥분하셔가지고 엄청 샀거든요. 네. 주가 막 올라가. 근데 결국 결과가 안 좋아요. 예. 추격 매수했다가.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좀 묻지마 매수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오히려 다행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투자의 방향성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현대차의 방향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고 네. 여기에 그 8.4조 원 투자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 규모에서 절반 한 4.5조 정도가 전기차예요. 전기차. 나머지는 뭐냐면 수소, 네. 그다음 모빌리티 사업 하잖아요. 예. 뭐 아니면 자율주행차라든가 네, 네. 또 아니면 UAM, 네. 그 어번, 플라잉카, 예. 이런 것들 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자율주행이라든가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총망라돼 있어요. 네. 한마디로 우리는 미국에서 나는 단지 자동차만 만들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느 업체도 이런 청사진을 제시한 업체가 없습니다. 전 세계. 폭스바겐도 이런 아직 청사진까지는 없거든요. 네. 폭스바겐은 친환경차까지는 있는 건데 예. UAM이라든가 이런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사실상. 그래서 현대차가 저는 먼저 지금 어쨌든 미국에 깃발 꽂았고 네. 그리고 경쟁자보다 지금 잘하고 있고 네. 그리고 현대차가 저는 정말 이번에 기회라고 보는 게 항상 도요타 밑에 있었잖아요. 예. 예, 미국에서도 도요타 차를 더 인정해줬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아니에요. 아. 전기차 도요타 아직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하이브리드 카의 전성 그 시장입니다. 예. 그 도요타가 압도적 1위였는데 하이브리드 카를 이제 안 사겠죠 사람들이. 네. 전기차로 가면. 전기차로 바뀌었죠. 예. 그런데 그 도요타는 거기에 취했던 거죠. 하이브리드에. 아, 예. 너무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전기차로 바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전기차 공장도 짓고 하면 또 미국 현지에서 공장 짓는 걸 바이든 대통령도 워낙 원하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라면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10%거든요.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저는 뭔가 토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아 보이고 그리고 경쟁자가 별로 없다는 것도 너무 좋아요. 예. 중국 회사는 일단은 아예 못하고 네.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GM, 폭스바겐, 네. 포드는 플랫폼이 없어요. 전기차 플랫폼 없죠. 자체가 예, 없어요. 예. 그리고 닛산도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럼 플랫폼 가진 회사가 현대차, GM, 폭스바겐, 네. 테슬라는 제외할게요. 예. 테슬라는 뭐 다른 뭐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세 업체와의 이제 경쟁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현대차가 먼저 뭐 표현이 선빵 날린 거죠. 네. 예, 나 먼저 하겠다. 예. 이렇게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위치를 차지했다. 네. 그래서 한번 현대차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미국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한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네. 확정된 바 없다. 이 정도로 약간 어떻게 그 정도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네. 이걸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거 있고 미국
그것도 모더나 백신을 한국에 위탁 생산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좀 아닌가 그림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보시기 오늘 그러니까 부장님? 그런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삼성이 반도체 투자해주고 네. 우린 백신 받아오고 예. 그게 있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게 네. 자꾸 이제 왜 그렇게 나오냐면 느닷없이 백신 스와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백신을 먼저 우리가 받은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백신으로 되갚는데요. 예. 우리 한국의 삼성이나 뭐 여러 업체들 있잖아요. 예. 그 업체들 중에서 선택된 기업이 백신을 이제 대량 생산해서 나중에 네. 미국에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걸 이제 백신 스와프라고 하는데 이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에요. 처음 나왔던 게 화이자가 네. CMO를 삼성바이오한테 맡길 거다. 네.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예. 그거는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를 예. 했어요. 강하게 부인했죠. 네, 사실 무근이면 그냥 이거 아니라는 아니죠. 얘기예요. 근데 모더나는 사실 무근이라고 안 하고 예. 확인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확인이 안 된다는 건 제가 이거 거기서 보면서 느낀 게 아, 지금 뭔가 하고 있구나. 예. 딱 저는 그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아니면 아예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겠죠. 그랬죠. 근데 사실 무근이 아니라 지금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건 두 업체가 물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왜 이 공시를 냈냐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사실 무근 공시를 낼 수도 있는데 네. 냈는데 만약에 모더나랑 나중에 계약 체결했던 공시를 했다고 쳐볼게요. 네. 바로 불성실 공실법인에 해당이 돼요. 걸리죠. 예. 예, 거짓말한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회피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한 것 같고 확정된 바 없다. 예, 예. 확정되가 없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물빛에서 협상은 하지만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뭐 그잖아요. 계약이라는 것은 예.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공시를 할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계약이 되면 이제 한 달, 그러니까 전자공시를 보니까 한 달 안에 재공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되든 안 되든 예. 공시가 분명히 확정 공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 이번 확정 안 됐습니다. 예. 또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공시가 나오니까 일단 한 달간은 뭐 진짜 주주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땐 기대감은 살아 있으니까 네. 좀 좋게 주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대형 성장주들 요거의 주가가 최근에 뭐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정고점하고는 거리들이 먼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 가지 이제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다른 가치주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좀 더 버텨보자. 두 번째는 버티기. 세 번째로는 이번 오히려 기회다 더 사자. 요 세 가지 옵션이 있으면 우리 전 부장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3번이요. 3번. 예, 저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1월 달만 해도 사실은 반대였죠. 네. 1월 달이었으면 1번이었죠. 예. 왜냐하면 1월에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부풀려져 가지고 되게 좋았죠. 성장주만 갔잖아요. 예, 예. 가치주는 정말 저 밑에 있었고 네. 근데 지금은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가치주가 이제 가치주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치주의 정의가 가치 대비 저평가된 걸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많이 올랐죠. 예, 예. 그래서 싸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가 가치주가 된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싸져 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가 좋다고 해도 예. 이런 성장 기업들을 굳이 여기다 팔고 네. 갈아타는 거는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반대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 우려가 좀 잠잠해진다라면 네. 성장주로 좀 매기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왜 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기업들이 지금 빠지는 원인들이 뭐 물론 인플레 우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가 물론 큰 거는 맞지만 모든 것에 다 이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차를 못 만드는 게 반도체 때문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부품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못 만들 수 있으니까 반도체가 못 들어가니까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영원히 이어질까요? 네. 저는 해소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한시적인 악재라고 보고 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한시적인 악재가 너무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네.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한번 사보자. 네. 그러니까
산다는 얘기는 앞으로 저는 좋아진다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것만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는 인플레가 와도 저는 좋아지는 기업으로 보는데 가격 전가를 못할 기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너무 평범한 걸 만드는 회사들이죠. 예. 똑같고 브랜드 경쟁력이 없고. 네. 근데 인플레는 어차피 장기화 될 수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꾸준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격 전가를 못하는 기업들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아무리 나중에 장이 좋아도 네. 못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시되 포트를 재정비를 꼭 하셔야 돼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좀 좋아질 것으로 또 예상하는 섹터는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게 보는 섹터는 어쨌든 저는 소비재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업체들 네. 여전히 이번 주에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주가들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덜 오른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대표적으로 화장품 네. 또 의류 업종 네. 여전히 뭐 좋을 것 같고 또 역시 하반기에 기대되는 게 면세점 업종도 네.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인플레가 왔을 때 가격 전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업체로 탈바꿈한 게 네. 전 자동차 같아요. 네. 자동차 섹터 왜냐하면 옛날에 현대차는 그걸 못했어요. 예. 그냥 이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약간 중저가 브랜드 이미지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올라갈 때 비용 부담을 그냥 반영을 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네. 올리질 못해요. 왜냐 안 살까 봐 사람들이. 네. 네.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그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미국의 텔룰라이드라고 네. SUV 자동차가 있어요. 네. 그건 기아에서 파는 건데 미국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예.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 판매가 안 돼요. 한국에서는 못 해요. 근데 그 기아의 그 텔룰라이드를 구매를 하려면요. 2천만 원 웃돈을 줘야 된대요. 그래도 팔린대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브랜드 경쟁력이 올라가 버렸어요. 예. 현대차 기아가. 물론 이제 요새 자동차가 없어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인플레가 왔는데 바로 가격 전가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삽니다. 네. 요새 그 백화점 가면 롤렉스 시계 많이들 사려고 하시잖아요. 네. 뭐 아무리 비싸도 사요. 예. 인플레 시대라서 그래요. 아. 가격 전가를 할 수 있고 네네.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도 나는 롤렉스를 살 거야. 네. 삽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네. 거기에 맞는 업종이 도대체 뭘까? 예. 한번 이번 주말에 예. 한번 계속 좀 여러분들이 고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보니까 화장품, 의류, 면세점, 자동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하나만 더 보면 MLCC. MLCC. 요거는 이번 주에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사야 된다. 전장 그러니까 MLCC. 바로 안 갈 수도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 같은 예, 기업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빠진 이유가 똑같아요. 스마트폰 재고 조정 때문에 네. 스마트폰 판매도 안 되고 예. 그럼 스마트폰 생산이 줄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기 같은 네. 기업이요. MLCC도 마찬가지고 카메라 모듈도 납품을 하는데 줄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엄청 팔아버렸더라고요. 그 예. 주가 부러졌는데 근데 일본의 그 한 MLCC 업체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MLCC 완전 삼성전기가 주가가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앞으로의 전망이잖아요. 네네. 전망도 오히려 좋게 했어요. 네. MLCC는 아직은 호황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황이 아니에요. 예. 주가 보면 불황인데 네. 그래서 경쟁사가 그렇게 좋은데 네. 우리 한국의 MLCC 업체들이 이렇게 오해를 받아도 되는 건가? 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 다 해소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좋아지는 수순인데 네. 주가만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꼭 사야 될 업종 중에 하나로는 저는 예. MLCC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가 왔는데요. 요즘 보면 이제 변동성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장이 그렇게 강세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 이제 뭐 동학개미라고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강세장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익숙해 있고 성장주가 잘 가는 시장에 좀 적응해 있었는데 시장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이런 개인 투자자들, 특히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우리 임 부장님이 어떤 지금의 어떤 대응하는 마음가짐이나 또는 투자 전략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하면 불안해 하세요. 그리고 네. 더 힘들어하는 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별로 오른 것도 없었는데 증시 올라갈 때 예.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하고 소비재 기업이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런 기업들은 개인들이 많이 안 샀어요. 많이 못 샀죠. 예. 예. 그리고 대부분 성장주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3,200 넘을 때도 올라가지 않았던 내 기업이 네.
증시가 급나가니까 더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충격을 더 받아버리니까 예, 화도 나고 그리고 더 불안하고 여기서 3천 깨지면 더 빠질 텐데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다만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 투자할 때 한 번만 겪겠습니까? 수백 번 겪게 될 일들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불안해하고 이래가지고는 그럼 불안해한다는 건 주식을 팔게 돼 있어요. 결국에 빠질 때. 근데 그런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시세를 제발 보지 마세요. 아 오늘 삼성전자 얼마 빠졌네. 그러니까 2% 빠졌으니까 2%더 불안해지고 내일 더 빠지면 더 불안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저는 되게 좋은 기업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되겠죠.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삼성전자 앞으로 좋아지니까 나는 3, 4년을 보고 투자했는데 단지 최근에 빠지는 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내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확신도 없는 거고. 근데 내가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사이클이 맞다고 생각하면 2% 빠진 날을 불안해할 게 아니라 2% 빠졌으니까 나는 주식을 2주 더 살 수 있겠구나.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싸게 주니까. 근데 그 기업을 내가 진짜 안 좋은 기업인지 흔히 하는 말로 뭐 잡초 같은 기업, 꽃 같은 기업으로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꽃 같은 기업을 샀다면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중간에서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좀 갖추라는 거죠. 공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약세장 속에서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좀 뻔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하시면서 계속 그 앞으로 좋아질 섹터 특히 너무 기업도 중요한데 보다 중요한 거는 업종이에요. 업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업종이 위로 가는 방향이면 그러니까 주가가 위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산업이 위로 가는 산업이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거는 아래로 가는 산업이다. 이제 앞으로. 그럼 빨리 탈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그 증시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 산업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장 긴 호흡으로 가자. 그리고 이런 기회에 산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보자 하는 염승환 부장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쉽지만은 않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일정과 변수들 잘 챙기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염블리의 비밀로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승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